LG생활건강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7.2%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3회전으로 낮은 상태이고 PBR은 0.9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 투명성 강화 비유 소설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4,150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 3분기보다 13.6%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4% 약간 낮게 증가했습니다. 줄이질 못했네요. 매출원가가 4.4% 낮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원가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매출 총이익률 22.6%로 하락했고 판매관리비가 13.9%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793억 원으로 전년도 2351억 원에 비해 66.3%가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3.3%로 5.1%가 하락했습니다. 질문 1. CEO가 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A. 영업. 화장품 매출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중국 관광객 감소에 의한 영향입니다. Q2. 아니, 1, 2상 계엄 이후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K뷰티 중소 브랜드가 히트를 치고 있어 영향을 받았습니다. CEO, 아무래도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여 그들의 추세와 어떤지도 보고서에 올라오지도 않고 있어요. 도대체 내년엔 어떤 전략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1,360억 원으로 5.5%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플러스 8.1%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요. 혹시 이 판매 가격을 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53%로 4%가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1조 2천억 원대로서 11.3%를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6으로서 전년도보다 0.1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778억 원으로 67.2%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4억 1,9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아까 조금 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원가의 1차 증가 원인은 스루풋상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공장 가공비가 증가한 2차 원인으로 우선 분석된다. 판관비는 매출 감소 수준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눈에 띄죠. 판매관리비가 13.9% 감소시켰는데 매출 감소에 비례해서 줄였습니다. 공장 가공비가 거의 6% 정도 올라간 요거에 대해서 또 좀 논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 CEO가 가공비를 줄이지 못하고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생산, 역시 인건비 상승과 생산 가동률 지침 때문입니다. CEO, 매출이 감소하면 생산량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지시한 가동률 지침입니까? 그 지침은 전임 생산 공장장 출신 CEO였다. 직원들 노는 꼴을 보지 못한다.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재고자산 내역인데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입니다. 3,090억 원입니다. 연초보다 102억 5,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는 좀 줄였었어요. 그리고 전체 재고는 43억 7,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질문 CEO, 매출이 감소함에 제품과 제공품 재고는 줄었는데 상품은 어찌해서 증가한 겁니까?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A. 영업, 연말 수요 증가가 일반적 추세여서 물류에게 구매량을 의뢰했습니다. 연말에는 감소합니다. 질문, CEO, 영업 전략 짜기도 벅찰 텐데 할 걸 못하면서 어느 세월에 물류 수급까지 신경을 쓰나요? 물류 조직이 책임지세요. 답변, 물류, 책임을 지라면 질 수 있습니다만 대신 책임과 동등한 권한을 주십시오. 즉 생산량 조절까지입니다. 생산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고유한 생산 계획을 침범당하고 느껴진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 변동이 마이너스 43억 7,3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으로 원재료도 매입액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1조 1,390억 원을 구매했습니다. 4.5% 감소했습니다. MC,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1,346억 원으로서 5.8%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11.3%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1조 2,011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조 173억 원을 뺀 공장 가공비는 1,838억 원으로서 총 제조비용 대비 14%, 재료비는 86%, 이 재료 비율이 전년도보다 1.1% 감소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은 올라갔다고 우리가 되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 CEO, 비성분 데이터 작성의 책임은 어디입니까? 재무회계죠? 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왜 전체 재고 자산입니까? 표준은 WCAN이 아닙니까? A. 저희 제품 특성상 원재료보다 부재료의 값이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해온 관행입니다. CEO, 재무회계는 연구를 안 합니까? 동종업에서도 WCAI로 하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재무, 침묵. 그래서 재고자산의 회계 투명성을 비교를 해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02억 5,400만 원인데 비성분 쪽에서 43억 7,3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죠. 차이가 58억 8,100만 원인데 그것이 전체 재고자산 WCAI를 제외한 증가액이 58억 8,100만 원이 감소해가지고 일치를 합니다. 전년도 일은 단지 단수 차이고요. 그래서 이 LG 생활건강의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인 거죠. 질문, CEO, 물류는 위 표대로 재고 흐름으로 내부 보고를 하는데 한마디로 내부에서는 재고 계산을 하는데 입고 출고, 그 다음에 뭐 평가 손실 이런 것도 수량으로 한다 그래도 그 회계 쪽에서는 평가 손실 환입 폐기도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대체 타개정 대체
그래서 출고의 기말재고 이런 식으로 그 흐름으로 하지 않겠느냐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분명히 할 겁니다. 재무에서는 왜 기말 재고만 공시하나요? 답변, 굳이 내부 흐름까지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감원 공시 요령에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CEO, 대통령도 업무 회의 전에 전 국민에게 국정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 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듯이 금감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소비자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물류의 재고 흐름 데이터를 그대로 공개하세요. 미차권까지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넣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 분석 모순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모순을 해소하지 못하고 어떻게 경영 전략을 짭니까? 2단계 PQ 총 제조비용 차이도 그 1단계 차이만큼 차이가 나고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는 하죠. P산식에서 B가 원재료 매입액이므로 총 제조비용이 왜곡되죠. 따라서 매출 원가도 왜곡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맞히죠.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잘 맞히죠.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14억 1,900만 원인데 가공 비율이 낮다 보니까 좀 차이액이 이렇게 좀 작긴 합니다. 이것은 매출 재료비와 매출 원가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14억 1,900만 원을 검증해 낼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3,096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2%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4,350명으로 30명이 감소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9,490만 원으로 2.7% 인상이 예상됩니다. 외주비도 8.2% 감소했고요. 지급수수료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지급수수료도 28.8%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CEO 직원 수가 30명 퇴직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김 부장 같은 사람들도 퇴사는 해야 되겠지만 말이지요. 일본 뉴스에도 나왔듯이 요즘 사무직 관리직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책임은 많고 그다음에 부담이 돼서 그런 게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이 관리직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죠. 경영평가지표 두 가지만 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4.3회전으로 0.4회전 하락했고요. 수르분율 4.2%나 하락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일단 합니다. CEO 2025년 경영성과평가 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핵심 평가지표에 넣겠습니다. 영업생산물류 공동책임으로 하세요. 그리고 물류에게 조정기능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신 재고회전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십시오. 연간 6회전은 창피한 수준입니다. 소비재 제품 생산 업종으로서 말이지요. 한국 코카콜라를 보세요. 내가 거기 출신이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벤치마킹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루프 회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한 글인데요. LG 생활건강 방송을 통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과 스루프율이 역방향이면은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왜냐하면은
스르폿 재료비는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고 매출에 비례하는 원재료입니다. 이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가지고는 스르폿 회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르폿과 원가 회계의 이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봅니다. 일반 상식은 매출 수량 감소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면 재고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가회계 매출원가는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분식회계를 유혹하는 핵심이다. 국가 수준도 재고가 증가하면 GDP가 상승했다는 긍정적 지표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중국은 과잉 생산에 덤핑 수출로 분명히 망할 것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덤핑이다. 스르폿은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가 감소하는 상식이 통하는 회계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4분면 매트릭스표로 보아서 두 가지가 다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고 이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LG 생활건강은 상품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로서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단순 편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뷰티, 그 다음에 생활용품, 리프레시먼트 이런 것까지 공시를 했는데 1.2%. 이 리프레시먼트는 LG 생활건강에 그게 연결 기준으로 이걸 한 것 같긴 해요. 정확하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제품 가격 추이도는 거꾸로 보면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좀 나오죠.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모아보면은 1, 2차에서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모순이 나오고요. 1회전율은 하락했고 스르폿율도 하락했을 때는 동일 방향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걸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됩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0.8% 가중평균이 아니긴 합니다. 또한 한계가 있는 게 상품 매입 가격의 영향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친절한 금자시대면은 상품 매입 가격도 알려줬을 것 같은데요. 입증 불확실, 입증 불가이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불확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게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기업의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 물가지수도 중요하다. 일본은 일본은행이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이런 일을 안 하죠.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데 원가 회계에 의한 사고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4가지 변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르폿은 2가지 변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2가지가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상호 보완 관계의 요소이겠습니다. 많은 평가지표들은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많습니다. 원가회계 실적에 의한 예측을 할 때 생산재료 비율, 가공 비율, 판관 비율, 재고 증가율 등 최소 4팩터가 필요하다. 스르폿 회계에서는 예측할 때 몇 가지 팩터가 필요할까? 매출 재료 비율과 운영 경비율을 단 2가지만 필요할 뿐이다.
우리는 계속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좀 더 단순한 세계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AI 알고리즘 학습을 쉽게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운영경비 기준으로 25%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4분기니까 1 더하기 25% 산식에 의해서 목표 이익 더해 가지고 이것을 수르푼율로 나누면은 3조 188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1 더하기 25% 산식에 의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예측해 낼 수 있겠습니다. 실행 계획으로서 3조 원을 달성했다고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785억 원 정도 나오는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가지고 만족을 못하니까 이제 4분기에 지금 거의 4분기가 다 돼갑니다만은 5.7회전인데 6.6회전 뭐 1회전만 올려라라고 이제 그 연말까지 좀 푸시를 한다고 한다면은 매출이 3조 5천억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운영 경비가 좀 증가하더라도 그 영업이익은 2,337억 원으로서 이 영업이익 자체는 거의 3배 정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6%더 노력을 해서 그게 가능할지, 이것은 실제 매출액 달성이라기보다도 영업이익이 이만큼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재고를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면은 직간접적인 효과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26만 3천 원으로 연초보다 4만 9천 원 떨어졌습니다. PBR이 이제 일반 코스닥 시장이나 뭐 이런 데처럼 코스피가 아닌 0.95 상태로 추락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만큼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LG가 5% 이상 주주는 34.03%고 연금공단이 9.19%고 외국인이 24.82%를 가지고 있는데 JP 모건,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외국 투자기관들도 LG생활건강 이대로 가면은 별 볼 일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LG생활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산계획, 계획 생산 업종이라고 인식을 하면은 관리주의력과 그 다음에 버퍼의 크기는 이렇게 이거 U 커브를 그리는데 욕조 같은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MTA, Make to Available 방법으로 재고 버퍼를 어떤 기준을 삼아 가지고 이것도 변화에 따라서 재고 버퍼를 설정해서 이 소비되는 거에 따라서 빨간 줄에 내려갈 것 같으면은 생산을 조금 더 하세요. 이렇게 하고 또 이 파란색이 있을 때는 생산을 조금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물류가 신호를 보내주면은 생산이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알아가지고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잘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스루풋 회계를 하게 된 그런 과정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려서서라는 거창한 프로세스의 단계에 적용해서 표현해 본 것이고요. 스루펫 회계가 21세기 골든 회계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LG 생활건강 3분기 누적 실적 분석한 내용을 소설같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